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으르렁거리던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화색이 도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시장 불안을 잠재울 완전한 타협안이 나올지는 미지수인데요. 주간 증시 전망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주말 스위스에서 미중 관세 협상 이틀간 열렸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양측의 평가가 비교적 긍정적이네요. 양측 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근데 사실 이제 이번에는 무조건 잘 되기로 약속을 해놓고 만난 것 같습니다. 잘 되기로 약속하고 서로 그렇게 으르렁거리는 입장이 다른데. 네. 일단은 100% 관세라는 거는 무역을 하지 말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번에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관세도 좀 낮추고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이 꼭 필요한 생필품이라든지 또 중국에서 꼭 필요한 미국의 대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교역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하면서 그래도 교역은 하자라는 정도의 합의를 했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워낙 거물들이 만났잖아요. 이번에. 네. 그래서 그 두 거물들이 어쨌든 만났다라는 거는 일단 이번에는 무조건 합의하기로 결정을 하고 만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미국의 정부의 어떤 이야기보다는 중국 정부의 이야기가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데 아마도 이번 중국 정부에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한 걸 보면은 나름대로는 좀 의미 있는 합의가 분명히 좀 있었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공동성명, 처음 만나 합의한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12일, 현지 시간으로 12일 아침에 이제 발표하겠다 그랬거든요. 한 번 만나서 공동성명을 낸다는 게 조금 예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전에 이제 상황이 워낙이 이제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미국과 영국처럼 되게 합의가 쉬운 나라들 같지 않고 지난번에 합의한 미국과 영국 만만한 상대라고 그랬거든요. 영국은 굉장히 좀 복잡하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뭔가를 합의를 좀 했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2019년도의 어떤 사례들을 보면 2019년 그러니까 2018년에 이제 미중 무역 관세 분쟁 이후에 2019년에 나름의 어떤 합의를 했었잖아요. 그때의 모습을 보면 어쨌든 연간으로 어느 정도의 미국 제품을 중국이 수입을 해줌으로써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적자를 해소를 해준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아마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이번에 좀 합의를 했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종 구체적인 합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양측이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해서 뭔가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는 하는데 그 여파가 지금 글로벌 증시에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비교적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4월 2일 상호 관세 이전의 주가 수준을 회복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코스피나 코스닥도 좀 회복을 했고 지난주 후반에 보면은 독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4월 달에 어떤 관세의 어떤 충격을 글로벌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좀 회복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아직까지 이제 독일이라든지 유럽과는 무역 합의가 좀 남아 있고 또 중국과도 지금 합의를 중에 있고 아직 구체적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주가가 좀 먼저 올랐다라는 거는 일단은 세계의 어떤 교역의 질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질서를 잡힌 상태에서 합의를 좀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시장의 기대가 주식시장에 조금씩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최악의 상황은 이제 지나갔다. 관세 전쟁의 여파가 더 나빠지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시장이 기대를 하는 가운데 미중 관세 워낙에 긍정적인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비교적 협상이 만만한 상대였다고 하는 영국과 미국의 협상이 상당히 잘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시장이 반응을 하고 특히 비트코인 안전자산이 급등을 했잖아요. 위험자산이죠. 그렇죠.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제 심리가 이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바뀌나 위험자산 선호가 높아진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위험자산이 가격이 분명히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도 오르고
비트코인과 같은 이제 코인 가격도 오르고 하니까 이제 채권보다는 그러니까 안전자산 우선 심리보다는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하는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거는 맞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제 위험 자산으로 이제 올인하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모습은 예. 글로벌 경기 침체로 가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우려들, 그러니까 침체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걱정들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어떤 4월 초 그 극단적인 어떤 경기 침체와 세계 교역의 어떤 단절 이런 것들을 반영을 했었던 레벨 정도에서 일단은 좀 그 정도까지 좀 올라온 거다라고 좀 보여져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회복이 된 건 맞습니다만은 네. 완전히 안전 자산에서 위험 자산으로 이제 다시 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경기 침체 우려는 이제 많이 진정되고 사그라진 건가요? 미국의 경우에는? 주가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2월 19일 날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고점을 찍고 4월 8일까지 거의 고점 대비해서 한 19% 가까이 주가가 좀 빠졌는데요. 예. 지금 그 빠진 거에 한 60% 가까이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시장에서 경기 침체, 그다음에 교육 단절, 아주 극단적인 악재에 대한 시나리오는 좀 많이 완화가 되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작년에 우리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반면에 올 들어서는 뉴욕 증시, 미국 증시보다는 우리가 올해는 좀 나았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서학개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보다는 또 미국 시장으로 많이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아, 네. 뭐 관성의 법칙이다. 이렇게 저는 좀 관성의 보고 법칙이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미국 시장이 워낙 그동안 좋았기 때문에 네. 또 좀 많이 빠지니까 저가 매수다 또는 저가 매수의 어떤 시점이다라고 해서 뭐 저희 국내 그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샀고 사실 이제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도 자사주를 되게 많이 샀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4월 달에 어떤 주식 시장이 급격히 무너질 때 또는 흔들릴 때 뭐 미국의 기업들, 그다음에 미국의 개인, 그리고 저희 국내 투자자들이 주식을 좀 샀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경기 침체가 일단은 올 거다라는 어떤 그런 걱정들이 완화가 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완화가 된 게 가장 컸던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이렇게 관세에 대한 어떤 압력이 좀 완화가 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관세가 올릴 거다라는 것들 때문에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좀 어떤 손수요라고 해가지고 재고를 많이 쌓아둔 게 있었잖아요. 미리 사가지고. 네. 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지금 1분기의 실적이 안 나쁩니다. 그러니까 실적들이 생각보다 또 괜찮게 나오고 예. 좋게 나오고 하니까 아마도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미국의 경기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도 좋고 또 미국 기업들이 또 자기도 자사주를 많이 사고 거기에 이제 좀 편승한 측면들이 좀 있는데 예. 그래도 올해는 저는 이제 미국 시장보다는 저희 국내 시장 또는 미국 이외의 시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한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만 예외고 미국이 가장 좋았던 게 작년인데 올해는 지금 미국 시장이 이달 들어서 회복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역시 미국 이외의 장을 좀 추천한다면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런 네, 시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좀처럼 주식을 사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채권은 굉장히 많이 산다고 하네요. 한 달 새 국채 선물 23조 원 이상 사들인 걸 보니까 한국을 떠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채권 시장은 매수, 주식 시장은 매도.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너무나 이제 글로벌 경기 자체에 민감한 산업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아무래도 한국 주식시장에서, 한국 금융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을 좀 더 많이 사고 또 저희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뭐 통신이라든지 유틸리티라든지 또는 최근 들어서 뭐 삼양식품과 같은 뭐 필수 소비재라든지 이런 좀 안정적인 산업에 대해서는 주식을 사고는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예. 그다음에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이런 그 배터리주 이런 것들을 좀 팔고 있어서 예.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리니까 여전히 이제 미국이 아닌 다른 시장에서 주식을 사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업종을 좀 더 선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전체로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어떤 경기 방어적이라고 하죠. 보통 그런 종이라든지 식품 이런 걸 좀 사고 있다는데 그래서 그런 겁니까? 우리 바이든 정부 때 예고했던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트럼프 정부가 폐기한다, 폐기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엔비디아 주가는 굉장히 올라갔는데 우리 반도체 주가는 좀 큰 흐름을 타지 못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반도체 업황 가격도 좀 오른다는 뉴스가 좀 나오던데 왜 우리는 이렇게 좀 힘을 못 쓰는 거죠? 일단 그 AI 반도체 수출 통제가 그 폐기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긍정적이긴 한데요. 네. 대신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그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할 정책은 대신에 이 중국을 나가서 이렇게 우회로 들어가는 어떤 그 미국에 대한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규제를 할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저희가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직접 중국에다 투자를 많이 하는 엔비디아보다 저희가 또 간접적으로 그 수출을 많이 하는 저희 한국의 반도체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보수적인 또는 이제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그 뭐 핸드폰이라든지 PC라든지 일반 전기전자 제품의 어떤 수요가 중요한데 지금 미국의 경기가 보면은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침체에 대한 우려는 벗어났습니다만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범용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회복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아직은 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저희 국내 반도체주가 아주 좀 속 시원하게는 못 오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D램 가격을 좀 인상하겠다 이렇게 뭐 고객사에 통보했다고 하는데 가격이 좀 올라가더라도 수익 호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는 건가요? 그 다른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가지만 또 그만큼 가격은 올라가지고 단가는 올라가는데 물량이 줄어들 수 있는 우려들이 아직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전체적으로 경기가 이제 둔화되는 추세는 맞으니까 침체는 아니더라도 거기서 수요가 좀 크지 않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은행 금통위가 이달 29일 예정돼 있죠. 미 연준 FOMC는 세 차례 연속 금리 유지 결정을 내렸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달 말입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저희는 지난달에 이제 한국은행이 동결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의 뭐 인하가 굉장히 좀 유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뭐 이번에도 뭐 저희 한국 GDP 역성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수출도 지금 5월 달 들어서 나오는 수출 결과들을 보면은 점진적으로 좀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금리 인하를 피해갈 방법은 별로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달은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 이 경제 상황이 우리는 계속 나빠지는 거고 미국도 침체는 아니지만 둔화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미국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질 않는데 뭐 어떻습니까? 이번 주 앞으로 조금 주목을 끌만한 업종이라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눈여겨봐야 할 업종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러우 전쟁의 종전 여부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여부. 네. 여기에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냐면 저희가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좋았던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방산주들 단기적으로 전쟁이 끝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계속해서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 단기적으로는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워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튀르키예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종전의 실마리가 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가 조금 흔들릴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방산 업종을 좀 좋게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지금이 이런 그 차익 실현 내지는 그 어떤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휴전이라든지 종전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또 유가가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가가 좀 약하죠 지금. 네.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래도 뭐 유가를 많이 수입하는 저희 한국 같은 나라들
그다음에 뭐 유럽 같은 나라들은 또 상대적으로 좀 수혜가 있을 수가 있고 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환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때 수혜가 되는 뭐 항공이라든지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소비재 그다음에 유틸리티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관련 주요한 경제 지표들도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게 있죠. 어떤 것들이 지금 나올 예정입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이번 주 제일 중요한 지표는 역시 이제 물가 지표. 4월 소비자 물가.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4월에 이제 관세가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반영될 건가? 어떻게 반영될 건가. 그러니까 사실 4월 달에도 유가는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는 것만큼 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관세가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제 이번 주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높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지금까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